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여러분, 시간 줄이는 비법, 이 시간 줄이는 비법, 이렇게 했어야 시간이 줄이는구나. 시간 줄이는 비법들을 드리겠습니다. 터득한 논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지켜보시면 그러면 다 맞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문학 같은 경우는 보통 15분, 빠른 친구들이 10분 안에 문학 전 영역을 끝내는 게 바로 이런 논리. 거의 산문문학 지문 보지 않고도 풉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깨우친 게 있다면 이제 시간 내에 읽을 수 없다면 고득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여러분들 수험생의 90%가 시간 내에 읽지 못하는 거로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만 못 읽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못 읽고 있다는 거죠. 날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날리지 않았을지라도 시간 내에 쫓기면서 읽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이제 국어라는 건 얼마나 읽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문법 같은 경우도 암기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응용해서 풀 수 있을 것이며, 문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아서 5개 영역을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그런 논리가 있지 않은 채 국어 공부를 마냥 많이 문제 풀고 문법 암기하고 작품 나올 것 같은 거 암기하고 비문학 단순히 문장 의미의 뜻풀이하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고득점으로 갈 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 줄이는 비법들을 각 영역별로 말씀드릴 것이고, 전체 틀, 문제 푸는 방법의 전체 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간 줄이는 비법들을 무료 특강에서 일일이 영역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시간 줄이는 비법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줄이는 비법 봅니다. 첫 번째,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을 텐데,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친구들은 결코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로 푸는 연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고난도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풀 수 없다는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서 어떤 순서로 풀어서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그 문제가 나오고, 아니에요. 실전 모의고사를 푼 이유는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특히 국어에서는 시간 조절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어려워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지문 반을 또는 심하게 2지문을 날렸더라도 난 최소 2등급은 맞는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중간쯤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다면, 또는 역으로 내가 지금 평상시 어려워하는 지문을 시간이 있을 때 먼저 정복한다고 그걸 자꾸 끙끙대다 보면은 나머지 자신 있는 것도 못 맞추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지문도 거의 다 맞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 있는 것도 틀리고, 이제 2등급이던 점수도 4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1등급이던 점수도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국어는 그래요. 1교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 분명히 내한테 쉬운 영역이 무엇인가를 잡아보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영역을 뒤로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의 이제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터득한 논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젊은 선생님들 같은 건 잘 모르겠죠. 별 이런 걸 해보진 않았으니까 몇십 년 동안. 잘 보면 제가 추천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쉬운 것부터 하라고 했죠. 제가 볼 때 제일 쉬운 건 시가문학이에요. 현대시나 고전시가는 보기나 선택지에서 벌써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알려주고 있죠. 그 알려주는 걸 가지고 긴장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편안하게 작품 몰라도 되니까 보기에서 핵심을 잡아서 풀어가면 이제 긴장이 풀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게 또 문법, 작문, 합법이거나 산문문학 둘을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법, 작문, 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감이 풀리면 비문학과 동일한 것인데 굉장히 쉬운 대화체, 이야기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거부터 푸는 친구들은 긴장이 돼서 조건이 많다고 느껴지고 누구나 많이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30분 이상씩 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안 들어옵니다, 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요거를 풀고 그 다음에 산문문학도 어차피 문학이니까 역시 문제나 복에서 먼저 힌트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쉽게 풀어가면 됩니다. 산문 지문이 길고 희곡과 합쳐져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거는 보기를 통해서 쉽게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최인호의 해설 강의를 보고 거의 산문문학 지문 보지 않고도 풉니다.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문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나는 문학의 전제로 자신 있는 친구들은 시간문학, 산문문학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또 비문학에서도 문제 순서로 풀지 말고 평상시 여러분이 자신 있는 지문이 나는 인문 사회 지문이다. 인문 사회 지문 풀어놓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려운 지문 푸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려운 문제 영원히 놓치잖아요. 지금의 수능 국어 시대는 놓친다고 생각하고 감안해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근데 이거를 잡겠다고 끙끙대는 순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틀려서 점수가 떨어진다고요. 전체적으로 점수를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한두 개 날리더라도 1등급, 2등급으로 갈 것인가를 판단하십시오. 국어는 100점을 목표로 하면은 3, 4등급이 나와요. 왜? 집착을 하니까.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았다도 이번에 점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명심해서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이거지만 여러분이 바꿔도 되지만 큰 틀에서 쉬운 거 그리고 어려운 거 가라는 건 명심하시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꼭 그냥 모의고사, 시중 있는 모의고사 쉽거든요. 고난도 모의고사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긴다는 상황을 설정해서 그 상황에서도 풀 수 있는 힘을 키우시고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들 차근차근 분석해 보면서 거시적인 틀로 이해를 해서 이후에 무료 특강에서 시간 영역별 시간 줄이는 비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본다면 어려운 문제도 시간 배정이 되고 조율이 되고 시간 내에 풀어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건데 철저하게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문학을 이제 먼저 풀기로 했어. 그럼 시간문학 안에서도 1, 2, 3번이 있다면 시간문학의 1번이 다 공통점이죠. 2번, 3번은 공통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의 시간문학이든 산문문학이든 비문학이든요. 문제를 먼저 보라는 거죠.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나중에 보는데 다시 문제에서도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도 어떤 순서가 있냐면 보기 문제가 1순위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 문제가 3번 문제면 3번 문제부터 풀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감상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만약에 요즘은 비문학과 문학이 결합되면서 보기가 안 나온다면 역시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이 또는 그거조차 없는데 보기가 없다면 감상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감상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1, 2, 3, 4, 5번 중에 4가지는 맞다는 뜻이고 이 4개를 통해서 이 가시에 대해서 이 가소설에 대해서 여러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표현 방식, 공통점 등등등 먼저 기준이 되는 문제를 먼저 풀어라. 그게 3번이든 4번이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비문학에서도 문제를 또 먼저 봅니다. 문제에서 선택지 1, 2, 3, 4, 5번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문학과 비문학의 차이점은 문학은 보기 문제를 먼저 보면서 동시에 선택지까지 보는 거지만 비문학에서는 1, 2, 3, 4, 5번 중에서 먼저 뭘 보냐면 일단은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봤더니 나달락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네요. 선택지는 안 보고. 근데 봤더니 또 보기가 나왔는데 보기가 가달락과 관련돼 있는 거네요. 또 봤더니 문장, 디귿의 문장의 의미를 묻는 게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만약에 단락이 나와 관련돼 있다면 나달락을 읽고 바로 와서 나달락을 풀어야 시간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읽고 나서 이제 나달락을 가서 먼저 문제를 보지 않았다면 그때 다시 나달락을 또 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2번 읽는 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은 읽어 내려오면서 바로 해당하는 단락의 문제를 먼저 봤으면 풀어야 된다는 거죠. 봤더니 다단락의 기억 문장의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다단락이 끝나고 나서 바로 와서 문장으로 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단어, 문맥적 단어를 물어본다면 그 문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와서 풀어야 돼요. 다 읽고 나서 가면은 2번 읽는 시간이 2배로 걸린다는 거죠. 그럼 문학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문학 작품부터 먼저 본다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기준도 없이 해석을 한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면 느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문제에 와봤더니 이 문제 모르겠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문학에서 보기나 선택지를 보면 이 시의 작품은 90%는 이런 내용이야. 근데 5번이 답인 것 같아. 그러면 5번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보기 나온 내용과 나머지 선택지를 기준으로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그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5번에 관한 시어만 해석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전체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느낌대로 맞지도 않은 채. 그럼 시간이 또 2배가 걸리는 거죠. 실제로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문학 같은 경우는 보통 15분, 빠른 친구들이 10분 안에 문학 전 영역을 끝내는 게 바로 이런 논리고, 그래서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서 이걸 가지고 비문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을 난 과학 지문이다. 그러면 10분 정도를 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모든 비문학 지문은 우리가 6분
10분 정도거든요. 길어야. 그런데 나는 문학에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과학하고 기술 지문에 각각 4분씩 더 나눠줘서 10분씩 천천히 한 번에 끝낼 거야. 그러면 다 맞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 줄이는 비법,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지켜보시면 이제 시간을 줄이게 되고, 이제 나머지는 무료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했어야 시간이 줄이는구나 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원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무료 특강에서 좀 전 제가 보여드렸듯이 비문학 시간 줄이는 법도 한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